네, 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 그 뜨거운 전장을 누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구루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은 드래곤 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들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야, 이번 주 시장은 좀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은 월화수목금 내내 화기애애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좀 듭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미국 중국의 화해 모드, 이 무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에 지금 방송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뭐 미국과 중국 각각 이제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 115% 감세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게 30% 관세,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게 10% 관세밖에 부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해빙 무드가 빨리 찾아오면서 우리 글로벌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지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이럴 때 또 가장 좋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오늘 모처럼 2,600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보십니까? 3,000 저번에 3,000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 기세를 몰아 3,000 갑니까? 이거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화로 보면은 이미 그 올해 2월, 3월 달 고점을 갭으로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로 보면은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 3,000이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2,650선을 이제 지지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만 지지한다면 올해 저는 9월쯤 가서 3,000도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보는데 3,000 가봐야 여기서 지수가 한 15% 오릅니다. 예.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거 오르지 않는데 3,000이라는 의미가 큰데 예. 저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오늘 좋았던 반도체 특히 중권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닝이고 해서 저 박병주 매니저한테 좀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뭐가 됐든 3,000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용호상박 5월 수익률 대결 현재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먼저 수익률 규칙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용호상박 게임 룰입니다. 방송 출연 시 제시된 종목으로 대결이 되고요. 매수가 기준으로 다음 거래일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와 익절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트 내에서 편입이 되고 손절가가 터치된다면 그 종목은 바로 포트 아웃됩니다. 자, 대회 기간은 한 달로 한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5월 현재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월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이 화면에서 파퀴아오 박병주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와, 엄청 매섭네요. 34.87% 펀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9.53% 2위 올라와 있고요. 3위 지난달 종합 1위를 기록한 강현균 매니저가 6.37% 한 종목만으로도 벌써 이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수익률 살펴볼까요? 자, 현재 최고의 종목은 뭘까요? 파키아오 박병주 매니저의 에르코스가 벌써 24%를 기록했고요. 꼼짝마 이호근 매니저의 클래시스 11.45%. 또 대신증권, 여기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이 두 개나 있습니다. 대신증권 10.16%. 에르코스와 대신증권 덕분에 엄청난 수익률로 1위를 벌써 기록하고 있는 박병주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을 모두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포트 리뷰 한번 해볼 시간인데요.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포트의 첫 번째 종목 대한전기공업부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하락을 했는데도 지금 이호근 매니저의 포트 내에서는
워낙에 좋은 수익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조선기자재 섹터에 이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당분간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격도 좀 있었고, 이 종목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정도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오늘 조선주 좀 하락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회사는 그 조선의 기자재도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센서 이 부분이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이 회사의 새로운 자동차 그 성장성 이 부분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오늘 음봉은 좀 크게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격이 좀 컸던 부분에 대해서 21선 이동평균선에 따른 네. 오늘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마치고 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오늘 대양전기공업이 네. 거쳤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호금 매니저가 또 엄청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네. 시장에서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네. 대응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오늘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이호금 매니저는 클래시스의 하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클래시스 이호금 매니저와 함께 하신 분들 수익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 근데 오늘 갑자기 급 빠지는 바람에 네. 대응이 안 되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펀더멘탈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이 오늘 시황이 바뀌면서 오늘 보시면 이제 조선 방산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잘 나갔던 그다음에 의료기기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 반도체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못난이 주식들이 올라오고 그동안 잘 나갔던 주식이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빠지고 이제 오늘 그 흐름 때문에 아침에 잘 나갔다가 이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중심이 그동안은 이제 그 조선 방산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방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 격차가 좀 좁아지면 다시 이쪽에서 상승 흐름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네. 이 종목은 뭐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아니면 이제 오늘 파신 분은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도 될 것 같고 네. 이 종목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 그 관광이 지금 상당히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속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호금 매니저는 클래시스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포트에서 아웃을 시킨다라고 하셨고 이후에 또 하락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또 이호금 매니저가 설정한 목표가와 손절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리뷰 가보겠습니다. 로보티즈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준수한 수익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네,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향후에도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단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AI 워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LG전자에 1차 납품을 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납품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로보티즈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도 만들었고 향후에 흑자 기조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도 지금 자리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한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 다음 종목이 쿠콘입니다. 이 쿠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하고 다음 날 진짜 바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일단 쿠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빅데이터를 고객사에게 API라는 표준화된 형태로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쿠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책 테마로 소개해드렸던 측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 관련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50% 전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지역화폐 공략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여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쿠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눌리긴 했지만 한번 제대로 시세 탄력 받으면 한 20-30%는 금방 가는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쿠콘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백인현 매니저의 리뷰 로보티지와 쿠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악어입과 이 펀치가 합쳐졌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폼이 진짜 매서운데요. 우선 대신증권 가보겠습니다. 증권주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저도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대신증권 벌써 10%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박병주 매니저님 대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관세에 대해서 좀 화해 무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증권주가 잠깐 지난주 오를 때 여기 관세무 풍지되어서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혹시 증권주 여기에 피해 받으면 어떡하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관세 화해 무드가 됐지만 제가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오르면 저항이 좀 부딪힐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증권주는 저는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신증권을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월봉으로 크게 한번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온 듯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막 조금 더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축소해 가지고 보면은 악어입을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주 오래된 차트를 보면 저 고지까지 저는 여기를 더 넘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월봉인데 여기 윗꼬리 여기 부분을 이제 막 뚫었거든요. 그러면 저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관세와 상관없이 저는 증권주 좋다라고 보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르코스를 보겠습니다. 자,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일봉으로 좀 볼까요? 자, 요건 월봉인데, 자,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인데 내일은 살짝 눌렀다가 아마 이번 주 안에 저 위기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에서 워낙 강해왔고 첫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목표가는 무난히 31,000원인데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서 살짝 눌러주면은 오히려 더 찬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기대를 하면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 달에는 5월 달에는 박병 매니저가 1등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박병주 매니저 벌써 지금 두 종목, 에르코스와 대신증권 두 종목만으로도 3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오늘 이호근 매니저가 준비한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서진 시스템 종목을 서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회사가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세 전쟁에 있어서 피해를 봤던 종목인데 오늘 그동안 이쪽 그 부분 때문에 좀 피해를 봤던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역시 이러한 최근에 관세 완화 무드에 상당히 그동안 좀 고전했던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너무 잘 아는 회사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사는 다이캐스팅 이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은 과거에 통신 장비 쪽이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통신 장비주로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 이 다이캐스팅이 통신 장비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매출을 많이 불러주는 부분이 ESS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우주 항공 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는 이러한 첨단 산업 부분에서 지금 이 회사의 다이캐스팅의 이 금속 부분이 상당히 지금 활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쪽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보신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확장 성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미국 관세, 상호 관세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타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그것 때문에 빠졌던 만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진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사업부가 다양한데 특히 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그가 전체 자기 사업의 60%를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 쪽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데 근데 특히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2차 전지 부분이 지금 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ESS 쪽이 작년에 이제 그 매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ESS가 조금 약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주 고객이 플루언스 에너지인데 지금 테슬라는 ESS가 그래도 좀 선방을 했어요. 이번에 테슬라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근데 이제 플러스가 조금 이제 약해진 것 때문에 이제 서진도 요번 실적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플러스 에너지 미국 주식도 보시면 실적이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진도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이 플러스 에너지라든가 이런 관세 피해주들이 올라온다면 서진 시스템은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호금 매니저님 계속해서 이제 뭐 기술적 분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차트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뭐 이 종목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작년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유지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관세 부분이 불거지면서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 치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부분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지금 나스닥 선물 급등하고 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서 다시 이전 주가 수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27,550원에서 다음날 이익일 시초가 요 사이에서 매수하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29,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금 매니저의 5월 세 번째 종목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공개합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업부는 이제 덴탈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근간 충전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근간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면 신경 치료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신경 치료하는 과정에서 속에 오염된 물질을 긁어내고 거기에 근간 충전제를 채운 다음에 봉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근간 충전제를 메타바이오메드가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20%로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합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 봉합실을 꿰매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녹는 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이제 봉합사의 하나고 그리고 항균실뿐만 아니라 이 봉합사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최근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리프팅실도 이제 메타바이오메드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봉합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7개 업체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봉합사 쪽은 원가는 또 낮아가지고 생각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 계속해서 봉합사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4년도에는 봉합사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한 4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봉합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는 뭐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를 이제 봤는데 회사는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앞으로 좀 상당히 긍정 전망이 되는데 많이 갈 것이라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회사가 이제 단기적으로 저게 있더라고요. 오버행 이슈. 맞습니다. 그 CB 전환 물량. 그게 이제 주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네, 지금 일단 메타바이오메드가 지금 오늘 주가가 6% 하락한 것도 8회차 전환 청구권 네. 행사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오뱅 이슈가 조금 부각되면서 네. 좀 빠졌는데 아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봉합사 쪽에서 쇼티지 나오면서 올해부터 메타바이오메드는 캐파 증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업사이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건데 재무적 투자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가 매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타바이오메드 아마 내일 또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분할로 천천히 매집하는 전략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타바이오메드는 이제 지난 5월 8일 날에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장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방금 말씀 주셨던 전환 청구권 행사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5,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0원부터 이길 시초가 이 부분을 이제 매수가 밴드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6,0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7,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낮게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5,000, 그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500원, 백인연 매니저의 메타바이오메드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박병주 매니저의 차례입니다. 지금 폼이 너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에르코스가 24%가량 되고요. 지금 대신증권이 10%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병주 매니저는 이제 또 어디를 볼까? 또 다른 섹터일까? 아니면 기존에 또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더 극대화할까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박병주 매니저님, 네. 오늘 어디로 준비하셨습니까? 보니까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그 어떤 분이 또 그 에르코스에서 47% 수익을 났다는 그런 댓글도 있네요. 야, 47까지 가는군요, 또. 네, 그 저점에서 잘 잡았으면 예.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신영증권. 자, 또 증권이에요? 신영증권을 증권주를 준비했습니다. 신영증권을 아마 시청자님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조금 좀 어지러울 겁니다.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다 뚫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또 네. 제가 신영증권을 준비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먼저 포인트를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익을 먼저 항상 내는가 안 내는가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149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그 826억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가 총 그 주식수에서 그 자사주를 현재 865만 주를 자사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총 주식수에서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회사는 또 자회사의 신형 자산 운용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자사주를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메르츠 금융지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메르츠 금융지주가 2022년 말에 그때 이제 메르츠 화재 그리고 메르츠 정금, 메르츠 증권, 메르츠 화재를 합해가지고 금융지주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 뒤로 그 주가가 거의 한 300% 넘게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 그 회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사주를 사면 그거를 즉시 소각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율 정책을 고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신영증권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자사주 많은 자사주를 소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대선이 이제 지금 이제 뭐 할 건데 민주당도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러고 보면은 그 이제 증시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그런 규정을 넣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으로 신영증권이 저는 이제 가고 있다. 이미 지금 신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고점인 줄은 뭐 이제 하느님만이 알겠지만 저는 계속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왔는데 뭐 제가 계속 그동안에 또 증권주를 신영증권도 말씀드렸지만 대시 좋았는데 계속 저는 이제 증권주를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 때문인데 네. 지금 이제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당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영증권도 오늘 뭐 9%나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그 시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6%였지만 지금은 한 4%까지 떨어지면 네네. 점점 메리트가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좋으신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이 메르츠 금융지주가 네. 비슷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시가 배당률이 주가가 낮을 때는 높았었는데 주가가 12만 원 되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1.27%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사주 소각을 그냥 49%를 자사주 소각해버린 거죠. 거의 5천 원까지 자사주 소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ROE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소각한 게 배당을 현금 배당 높이는 것보다 주주들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영증권이 저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보면은 여의도에는 소위 부티크라는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죠. 부티크라고. 근데 이 부티크라는 이 집단은 규모가 5천억에서 1조 정도 운용을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전문가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딱 느껴요. 냄새 맡고 들어왔다. 부티크가 들어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영증권을 계속 지금 제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신고점을 다 뚫어냈어요. 이제는 매물이 없는 거죠. 결국은 매물이 없을 때 그럼 과거에 이 종목이 그렇게 올라가는 특성을 본다면 저는 이번 달에도 뭐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10만 2,500원을 저가로 매수해서 시초가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12만 4천 원이죠. 12만 4천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영증권입니다. 증권주가 또 나왔습니다. 목표가 12만 4천 원, 손절가 8만 2천 원. 현재 최고의 폼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박병주 매니저이기 때문에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신영증권에 대해서 박병주 매니저가 투자 포인트 뭐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부티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는 또 박병주 매니저의 개인적 이야기, 개인적 견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이야기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또 따로 참고용으로만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모두 보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 나왔는지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4시, 내일도 4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공개 방송을 했냐면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중국 간의 이 관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이 종목들을 계속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잘 나가다가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왔던 조선 방산,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가 4시에 녹화해 놓은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부로 이제 종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가 녹화해 놓은 공개 방송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도 이제 월화수목금 오후 3시 40분에 제가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오늘 3시 40분에 진행한 유튜브에서는 뭐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정받았는데 대응 전략과 향후 오늘 왜 빠졌는지와 향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보시고 내일 무료 방송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수혜주 탑3 내일 오후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할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 무료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재 용호상박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요? 네, 제가 오늘 9시 45분 오늘 가서 바로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내용은 이제 반도체하고 중권주가 떠오르고 방산주하고 조선주는 약간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이동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5월달, 6월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방산주, 조선주를 약간 줄여가지고 이제는 중권주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에르코스를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22,4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을 문자처럼 받는 느낌으로 하실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에르코스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에르코스 외에도 지금 뭐 증권주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은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용호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